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타이틀에 자동 자원 회수라고 돼 있죠? 일단은 자동 자원 회수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 여러분 이거를 봐주세요. 파일 인풋 스트림 있죠? 파일 인풋 스트림은 a.java라는 이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읽어 들으려면 이 파일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자바와 별개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이 메모리에 생성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요. a.java라는 이 파일이 메모리에 있고 얘는 자원이 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끝났으나 이 파일은 어떻게? 이 파일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메모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자원 회수 했었잖아요. 예, close라는 메서드로 호출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그래서 이 로직을 자원 회수를 하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fis.close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방금 했던 throws exception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자원 회수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소스 코드가 여기서 익셉션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로즈를 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자원에서 결국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파이널리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자원에서 하는 로직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이미 DB 연동할 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릴게요. 이거 자원에서 하십시오. 이건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일단 try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캐치 뭐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처리를 할 거고 적당하게 지금은 그냥 출력하기로 해요. 그래서 뭐 1을 뭐 이렇게 하고 예외 처리 뭐 이렇게 뭐 적어다 치십시다. 자, 파이널리 에다가 요렇게.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클로즈 메서드 자체도 익셉션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네. 그래서 이거 자체도 try catch 해주셔야 돼요. 자, try catch. 얘가 발생하는 것도 익셉션. 이 1번, 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뭐 변수 이름 때문에도. 그리고 예외 처리 도중 여기 자원 회수 중 오류 발생 이렇게 요건 한번 정보 찍어보고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긴 한데 자 일단 이거를 자 일단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다 하질 못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원 회수를 하고 나서 FIS는 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것도 해줘야 돼요. 네, 이거를 제가 뺐더라고. 모르고 이걸 안 넣었더구만. 이게 뭐냐면 이제 FIS라는 이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던 그 객체의 주소값을 없앤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객체가 가리키고 있던, 그러니까 이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던 객체는 어떻게 되죠? 가비지가 돼요. 혹시 제가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예? 없죠. 가비지 컬렉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한 번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바에는 일단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없애고 얘도 없애고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게요. 클래스 A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A51은 UA 객체를 제가 지금 두 개 생성을 했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A52는 51 이렇게 해놓고 얘는 3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52를 널 처리할게요. 자, 여러분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모리 칸을 확인해 보니까 10칸이었습니다. 메모리를 칸으로 생각하십시다. 아시겠죠? 메모리가 10칸이었어요. 근데
객체 한 개당 메모리 한 칸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기서 메모리의 칸을 확인해 보면 몇 칸이 있을까요? 여유 있는 칸은? 8칸인 거 이해됩니까? 객체가 2개입니다. 3개가 아니고. 네. 8칸인 거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내가 5, 3을 널 처리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9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 여기 어떤 메커니즘인지 이해되시나요? 5, 3을 널 처리해버리면 그 객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잖아요. 가리키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 메커니즘 이해됩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5, 2를 널 처리했어요. 5, 2를 널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몇 칸이 되죠? 10칸 아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9칸이에요. 이유는요? 5, 2가 가리키는 주소는 없어졌지만 5, 1은 그대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객체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있죠. 메모리를 확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5, 1도 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만 10칸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던 객체가 원래 2개였는데 그 객체는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줄에서 5, 1점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쓰면은 널 포인트 이레이션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객체를 가비지라 그럽니다. 쓰레기.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비지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그래요. 가비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있죠. 길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누군가가 치우죠. 청소부가 치우잖아요.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자바에도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로직을 이렇게 짜 두시면은 어떻게? 가비지가 몇 개 발생했어요, 지금? 2개 생성됐잖아요. 그 2개를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 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널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겠죠? 아니, 내가 널 처리 안 해주면은 가비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자원 회수를 하고 나서 FIS가 가리키고 있던 그 객체마저도 널 처리해주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가비지가 되니까 메모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 호출하고 난 뒤에 널 값을 할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비지가 돼서 이제 메모리 확보가 정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했던 커넥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있어요? 스테이트먼트 또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제가 이름을 STMT라고 했나요? PSTMT라고 했잖아요. 이런 애들을 다 클로즈도 하지만 클로즈 처리도 해주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널 처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부분을 제가 깜빡했어요. 자, 일단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 회수를 했긴 했는데, 자,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너무 귀찮아, 이 작업이. 파이널리에다가 클로즈 불러주는 게 뭐 너무 귀찮은 겁니다.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래서 이제 자동 자원 회수 기능이라는 게 또 나왔네. 자동 자원 회수 기능 잠깐만 읽어볼게요. 리소스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객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 리소스는 사용하기 위해 열어야 하며 사용이 끝난 다음엔 닫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아까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메모리에 올렸잖아요. 그 자체 연 거예요. 메모리에 올린 거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다 써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야 돼. 안 그러면 자원 회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를 호출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라클 자원을 메모리에 올렸죠. 오라클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DB 연동할 때.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은 끝나도 뭐는 회수가 안 될 거다? 오라클은 회수가 안 돼요. 그 자원들이. 그러면 클로즈 메서드를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일 내용을 읽기 위해서 파일을 열어야 하며 다 읽고 난 후에는 파일을 닫아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닫아야만 그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자동 자원 회수 문법을 보겠습니다. 얘입니다. 자동 자원 회수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혹시? 이상한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try는 블록이었잖아요. 근데 소가루가 생겼네요. 얘가 하나 등장했어, 얘가. 이것이 등장했어요. 이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예문입니다, 여러분. try의 소가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누가 있냐면요. 일단 객체 생성하는 문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try 소가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만 들어갈 수 있다? 객체 생성하는 문장밖에 못 들어간다. 다른 문장이 못 들어가요, 일단은. 그런데 어떤 객체 생성하는 문장이냐면 일반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는 거는 무조건 컴파일 에러 납니다. 이건 무조건 컴파일 에러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오류가 나는지 일단 확인시켜 드릴게요. 봐봐요. 일단 try 소가루 안에는 객체 생성하는 문장만 올 수 있는데 객체 생성하는 문장인데 왜 오류 납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러나요? 잠시만요. 그러네요. 다른 이름으로 한글이 있어가지고 자 저장. 네. 자 컴파일. 자, 일단 컴파일 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오류문을 일단 볼게요. incompatible types는 그 자료형 같은 거 매치가 안 됐을 때 이 오류 발생하는데 알고 계셨죠? 아, 이 오류는 한두 번 본 게 아닐 텐데요. 이거 오늘 처음 봅니까? 아유, 왜 이래요? 이거는 자료형이 안 맞을 때 오류 나잖아요. 자료형 안 맞으면 오류 나요.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 안 맞으면 이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류가 난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 자체가 뭐예요? 메인은 오토 클로즈블로 변환될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트라이 소가루 안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객지 생성하는 문장밖에는 올 수 없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다? 오토 클로즈블이라는 거가 인터페이스거든요. 이거 구현 객체만 올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하셨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요. 오토 클로즈블이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오토 클로즈블 구현 객체가 여기 있네요. 클래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는 A를 객체 생성하는 문장은 올 수 있어요. 다른 그 클래스는 안 돼요. 이게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면 오류가 안 났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오토 클로즈블이 그럼 뭐냐?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토 클로즈블이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는? 클로즈겠죠. 아니 뭐 당연하겠죠. 뭐 뻔히 뭐 아는 질문 하는데 뭐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클로즈 메소드를 이미 보신 적이 있죠? 어떤 클래스가 클로즈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떤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클로즈 메소드 가지고 있는 애들 누군데요? 우리가 java.sql에 있는 커넥션. 예. 그 다음에 누구였지요? 예,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result set. 오늘은 또 뭘 배웠다? 오늘은 또 보신 것이 IO에 있는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클로즈 메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방금 했지 않습니까? 얘네들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API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아유, 자바 API. 먼저 java.sql에 가가지고 제가 아까 커넥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봐주세요. 발견하셨어요? 뭐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다면 수상한 건데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오토 클로즈블이죠. 오토 클로즈블. 커넥션 자체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오토 클로즈블을 상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금 했던 java.io의 또 파일 인풋 스트림입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도 자 눈에 크게 들어오죠 이거? 구현되어 있는 구현되어진 인터페이스 오토 클로즈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입니다. 다시 이 소가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네요. 누구누구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애들 있죠? 걔네들의 객체 생성 문장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봐주세요. 이게 지금 A가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널리에서 호출했다 안 했다? 클로즈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이 없네? 자동으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자동으로 클로즈 메서드가 호출돼요.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요. 자 봐봐요. 자 내가 출력된 결과 보여줄게요. 자동 자원 회수라고 했으니까 실행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1이 출력되고요. 익셉션 발생 안 해서 1은 출력됩니다. 맞죠? 1 출력되고 자동 자원 회수가 찍혀요. 이해하셨어요? 클로즈 메서드 호출한 흔적이 없는데 클로즈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이 문장 질문할게요. 이 문장 예외 발생했다 안 했다만 얘기해봐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이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요. 제가 exception 발생시켜 볼게요. throw, 자 throw new exception 이렇게 하면 예외 발생하잖아. 예외 발생하면 뭐 지켜요? 일단 2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 자원 회수가 찍혀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짜면 안 된다 그죠? 도달할 수 없는 문장이라고 나오니까 through 무조건 익셉션이 발생하는데 얘를 찍을 리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주석 달아놓을게요.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무조건 자원을 회수한다라는 것. 뭘 넣어주면? try 소가로에다가 뭘 넣어주면? 오토클로즈블 구현 객체를 넣어주면. 자 끝났고요. 이제 문제 드립니다. 자 이제 자동 자원 회수라는 기능을 아니까 이 로직 깔끔하게 수정이 되겠군요.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해 줍니다. 자동 자원 회수 로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finally라고 작성했지만 이젠 finally는 필요 없네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문장을 자동 자원 회수 문장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해뒀고요. 자 이거를 같이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자동 자원 회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 소가로 자 여기다가 요 소가로에다가요 어떻게 객체 생성하는 문장을 잘라 집어넣어 뭐 이게 다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어? 파이널리 로직 자체가 없어져. 얼마나 좋아요. 자동 자원 회수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컴파일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봐야 되겠네요.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실행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try 소가루에 뭐가 있죠? 객체가 2개 있죠. 당연히 자동 자원 회수도 2번 찍힙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객체당 이렇게 클로즈 메소드. 자 자동 회수가 끝났고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하다가 자동 자원회수 얘기를 꺼낸 거고,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일에 출력하는 것도 할 거거든요. 근데 파일을 읽어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읽기를 할 텐데, 한 라인 읽기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와갖고 CMD 창에 출력을 할 건데 일단 파일 읽기를 하려면 어떤 객체가 있다고 했냐면 java.io에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어요. 인풋 스트림. 또 파일 리더가 있죠. 2개 있습니다. java.io에 파일 리더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제 한 라인을 읽을 때 사용하는 거가 누구냐면 자바.io에 버퍼드 리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자바.util 패키지에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아, 이 스캐너도 있어요. 스캐너. 일단 한 라인 읽기.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바의 API에는 파일을 읽고 한 라인 읽기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객체는 일단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따로따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읽긴 있는데 얘가 한 라인 읽을 수 있는 메서드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믹스 시켜야 되거든요. 파일도 읽고 읽기를 할 거고 한 라인 읽기를 두 개에 더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해야 돼. 자, 그래서 자바 API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 놨냐면은 자, 봐봐요. 제가 만약에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일단 객생성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객생성. 파일에서는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일단 객생성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a.java를 읽어오세요 라고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라인 읽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한 라인 읽을 때에 버퍼드 리더라는 애를 또 객생성하거든요. br은 new 버퍼드 리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한다고 새로운 객체가 탄생하진 않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new object라면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맞죠? 이거 두 개를 믹스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입력 스트림이 두 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최상위로. 누구누구냐면은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랑 인풋 스트림 최상위 클래스. 이게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은 부모가 누구겠어요? 저 둘 중에서. 당연히 인풋 스트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버퍼드 리더는 부모가 누군데요? 리더겠죠? 일단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는 바이트 처리하고 하나는 문자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믹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냐면 이 두 개를 믹스 시키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API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인풋 스트림 리더는 누가 부모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라. 여러분, 뒤에 끝나는 애 있죠? 얘가 부모예요. 뒤에 끝나는 애. 뒤에 끝나는 애.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인풋 스트림 리더는 부모가 인풋 스트림이라니까? 리더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인풋 스트림 리더를 객체 생성해 놓고 인풋 스트림 리더에 한번 가볼게. 이게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이거 세 개를 믹스 시키냐면 한 번만 딱 봐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능이라서 그래요. 인풋 스트림 리더를 여니까 생성자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지. 인풋 스트림 리더는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돼 있어서 얘를 여기다 넣을게. 이해됩니까? 일단 이거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인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 한번 열어볼게요. 버퍼드 리더를 여시면은 버퍼드 리더를 여니까 생성자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이거? 리더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죠. 리더. 그러면은 ISR은 리더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요게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 있죠. 이 객체는 드디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파일을 한 라인씩 읽을 수 있는 객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다 그래요. 이게 끝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다 그래요.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확장성 있게 개발돼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시스템.out 프린트LN에 BR이 가지고 있는 게 리드라인이라고 있거든. 이렇게 하시면은 파일에 있는 한 라인을 읽을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일단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CMD 창에서 CMD 창에서 읽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필요해요? 딱 정해져 있잖아. CMD 창에서 읽기 하려면 누가 필요하니? 자바점 뭐? 그러니까 시스템점 누가 필요해요? 인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점 인은 인풋 스트림이에요. 얘는 인풋 스트림입니다. 얘 자체가 한 라인 읽을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일단 스캐너는 안 했어요. 버버드 리더가 필요해요. 자, 그럼 질문. 인풋 스트림하고 버버드 리더는 섞일 수 있다? 일단 둘은 부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CMD 창에 한 라인 읽기 객체 한번 생성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건 아시겠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얘 누구 넣으면 돼? 시스템.in 인풋 스트림이니까.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지금 해보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시스템.in 자체가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럼 로직 한번 짜볼게요.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자, 이거 갖다 붙일게요. 어디 갔죠? 이거. 일단 CMD 창에 있는 걸 읽을게.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어디에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오토 클로즈블 구현 객체들 맞죠?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드라인. br.readline. 이해하셨죠? 자동 자원할 수도 있고 간단해졌네. 자, 이제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자, 컴파일 했고 실행을 실행할 때 커서가 왜 깜빡거리죠? 제가 라인을 입력하지 않았죠. 한 라인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해서 엔터 치면 이제 읽어 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많이 어려운가요? 뭐. 자, 그러면은 A.자바에 한 라인 읽어올 수 있겠죠? 여기 다 해놨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자, 이거 드릴게요. 뭐, 그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드렸습니다. 파일을 한 라인 읽어오라고요. 한 라인. 이것만 읽어오시면 돼요. CMD 창에 출력하세요. 자, 여러분 일단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 라인 읽으려면 이미 로직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원회수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 부분 리드 라인으로 읽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났죠. 저장. 자, 일단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을 해서 실행. 자, 한 라인 읽어왔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라인씩 읽는 거는 한글도 처리가 돼요. 한글도 깨지지 않고 다 됩니다. 왜냐면은 리더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처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한 라인만 읽지 말고 전부 다 읽어, 그냥. 라인이 몇 개예요? 몇 라인이야? 이거 맨 마지막에 하니까 15개의 라인이네? 자, 여러분, 질문. 이게 아까 왜 우리가 파일의 끝에 오면 EOF면 -1이었죠? 근데 리드라인은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너를 줘요. 다 읽어와요. 그리고 넘버링 해봐요.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1번 줄 CMD 창에 2번 줄, 3번 줄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넘버링 해보세요. CMD 창에다가 한 라인씩 읽어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읽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br.readline이 너를 리턴하면 EOF다 라고 방금 얘기해 드렸네요. 자, 여러분 모든 그 라인을 다 읽어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while true 그리고 얘를 자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string line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라인이 널과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라인을 읽어와서 출력만 해주면 되죠. 자,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해서 실행. 아, 넘버링 해야 되네. 자, 그게 빠져 있네요. 지금 자, 일단 읽어왔고 숫자 한번 붙여볼게요. while문 시작하기 전에 num이라는 변수가 1입니다. 이해하셨죠? 더하기에 num을 출력해 num 뿔뿔 더하기 쌍따옴표에 콜론. 이거는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실행해 볼게요. 자, 컴파일 실행. 실행인데. 예. 자, 이렇게 해서 읽어왔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